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형입니다. 맨시티 킬러인 손흥민이 빠진 공백이 컸습니다. 토트넘이 강팀 맨시티와 FA컵 32강전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졌지만 잘 싸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토트넘에 없지만 맨시티도 홀란드가 부재였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맨시티가 토트넘의 새 경기장이 지어지고 난 후 원정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징크스가 있다는 것이죠. 토트넘에게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 징크스였지만 역시나 게임 체인저는 더브라이너였죠.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주요 장면과 현지 반응까지 빠른 소식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형님 누님들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메디슨의 훈련 복귀 소식이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의 엔지 감독이 어떤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엔지 감독은 예상대로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은 히샬리송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리고 2선에는 베르너, 클루셉스키, 존슨이 출전했고요. 3선에는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였습니다. 포백은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잠금은 비카리오였습니다. 토트넘만큼이나 궁금했던 선발이 맨시티였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의 출전 여부가 궁금했는데요. 맨시티의 직전 경기인 뉴캐슬전에서 더브라이너가 후반 70분에 들어오자마자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팀에 역전승을 안겨줬습니다. 모두 더브라이너 혼자의 역량으로 만들어낸 골들이었죠. 펩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에는 알바레즈가 출격했습니다. 2선에 실바, 보부, 포든이었고요. 3선은 코버치치와 로드리였습니다. 포백은 그바르디올, 아케, 디아스, 워커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잠금은 오르테가가 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브라이너가 벤치에서 게임을 시작한 부분이 다행이었네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긴장감이 깨지나 싶었습니다. 정말 4분 만에 맨시티의 선제골이 터졌기 때문인데요. 우측에서 날아온 낮고 빠른 크로스를 보부가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치명타가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VAR 결과 이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맨시티의 빠른 측면 빌드업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 초반 맨시티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10분 베르나르도 실바가 박스 안에서 우도기를 제끼고 결정적인 슈팅을 때렸으나 수비수의 몸에 맞고 나왔습니다. 토트넘도 전반 23분에는 존슨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히샬리송에게 날렸으나 오르테가 골키퍼에게 아쉽게 막혔습니다. 전반 30분에는 포로가 손흥민이 생각나는 침투 롱패스를 히샬리송에게 날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히샬리송 스피드가 손흥민처럼은 되지 않아 오르테가 골키퍼에게 막혔죠. 이 손흥민이었으면 볼을 잡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침투 패스는 토트넘에게 손흥민이 그리웠던 장면입니다. 전반 40분에는 맨시티의 역습이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맨시티는 무려 3번의 슈팅을 연이어 때렸지만 토트넘이 6탄방어로 모두 막아냈습니다. 맨시티의 일방적인 공세가 계속되었지만 토트넘의 정신력이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무장하고 나온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47분에는 토트넘에 또 부상 악령이 찾아오나 싶은 간담서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머리 쪽 통증으로 존슨이 쓰러졌는데요. 다행히도 존슨은 일어났습니다.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계 수치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맨시티가 58%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토트넘이 역시 맨시티를 상대로는 주도권을 뺏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슈팅의 차이인데요. 맨시티는 총 10개의 슈팅과 유효 슈팅 2개를 전반에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0개의 슈팅으로 유효 슈팅조차 없었죠. 패스 성공률에서도 91% 대 82%로 전반전 경기는 맨시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후반전에서 누가 먼저 선제골을 넣느냐 싸움이 되었죠.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의 반더벤이 한 골 막았습니다. 47분 알바레즈의 슈팅을 몸을 던지는 슈퍼블락으로 막아냈는데요. 이게 반더벤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50분에는 호장군이 오랜만에 실점할 수 있는 맨시티의 슈팅을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내는 등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64분 드디어 맨시티의 핵심 카드들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긴장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바로 더브라이너와 도쿠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확실히 경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했었죠. 토트넘 중원에서 플레이메이커가 될 만한 선수와 위협적인 오프더블 움직임을 구사할 만한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엔지 감독은 패배 카드에 응수를 했습니다.
스키카 드디어 메디슨을 투입시켰죠. 메디슨이 오랜만에 맨시티전에서 복귀전을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전 막판은 두 팀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더브라이너와 메디슨의 맞대결로 흘러갔습니다. 양 선수의 발끝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 한 방이 터질 분위기였는데요. 81분 교체 투입 때엔 더브라이너가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잡았습니다. 전방에서 볼을 탈취한 포든의 패스를 완전한 프리의 상태에서 더브라이너가 받았으나 슈팅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빗나갔습니다. 펩 감독도 완전히 실망하는 표정이었죠. 토트넘이 막판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팀에는 핵심 에이스가 있어야 하나 봅니다. 더브라이너의 발끝에서 결국 맨시티의 선제골이 터졌는데요. 더브라이너는 의도적으로 비카리오 골키퍼 쪽으로 강하게 감아 올렸고 이를 비카리오가 쳐냈으나 아케가 주워 담았습니다. 비카리오는 디아즈의 골키퍼 차징을 주장했으나 결국 득점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더브라이너의 킥 한 방 진짜 무섭네요. 이럴 때 더브라이너처럼 토트넘에도 손흥민 선수가 있었더라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0 맨시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젖잘싸했지만 경기 후 통계는 처참했습니다. 맨시티는 무려 18개의 슈팅과 유효슈팅 5개를 기록하면서 1개의 슈팅과 1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한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코너킥도 12대 2였습니다. 품목 기준 최고 평점은 8.2점으로 맨시티의 아케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마침내 토트넘 원정 무득점 징크스도 깨고 FA컵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와 FA컵에 도전하는 그림을 상상했는데 또 무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도 아쉬울 텐데요.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또 다른 트로피가 없는 시즌, 빅6는 언제나 재미있을 거야. 오늘 밤 우리는 정말 더 잘했어야 했어. 맨시티는 최강의 팀이 아니었어. 참패는 과소평가. 또다시 트로피가 없는 시즌이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우승 트로피를 올린 것은 1950년대였지? 호이비에르가 경기 내내 플레이하면 이렇게 된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베르너가 잘 달렸지만 메디슨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그에게 패스하지 않았다. 모든 일을 하는 수비수, 이빨 빠진 퍼포먼스. 브레넌이 시간을 낭비했지만 메디슨이 부상해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 젠장, 이건 상처야. 맨시티는 오늘 밤 놀라웠고 토트넘은 손흥민, 비수반, 사르의 공백이 심했다. 윗선에서 전혀 퀄리티가 없었어. 포워드의 실책으로 패했다. 대부분 잘 수비했지만 파이널 서드의 퀄리티는 저녁 내내 부족했다. 손흥민이 정말 그리웠어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의 말처럼 손흥민이 그리웠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빠지니 토트넘의 공격진의 퀄리티가 중위권 수준으로 폭락하는 수준이었죠. 메디슨이 복귀한 것은 다행이나 무관이 확정되었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